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견제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며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제천시 또한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3년간 시정연설에서 집행부의 의회와의 존중과 협업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시의회를 항상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경청하겠다. 23년에는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시정의 동반자라는 표현과 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2024년에는 2인 3각의 정신, 한마음으로 함께 협조한다라는 말씀 등 시장님은 의회와의 존중과 협업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민선 8기 김창규 시장 집행부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다른 데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정책들이 집행부가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되었고 협업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정책의 잘잘못을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의 소통 및 협업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시장님, 다소 불편한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의회와의 소통과 협업에 대한 내용에 중심을 두고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대화의 방향을 유지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민선 8기 김창규 시장 집행부와 의회의 존중과 협업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7월입니다. 이경리 의원께서는 제천시 도로변 등 환경 조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하천 제초 작업 등 도로변 유지 관리에 대해 발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천시 이미지와 시민의 편익 증진, 예산의 효율화 등을 위한 의미 있는 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당시 이경리 의원께서 각종 지자체에서 빙초산을 활용한 친환경 제초 기술을 도입하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전달하면서 제천시도 제초 인력 감축과 생태계 오염을 줄여주는 친환경 제초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검토가 되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빙초산 제초제 사용제에 대해서 그때 바로 이제 검토를 시작했죠. 근데 그 사용하는 지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집행부는 항상 조심스럽고, 그래서 다른데 좀 뭐 3분의 1이라도 다른 데서 한 걸 보고 좀 하자 그랬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조 효과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그 비용도 약간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약 한 1,500만 원 정도 좀 구입을 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검토 예정이라는 2년간 검토했다는 내용을 중간에 한 번도 피드백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2년이 정도 지났습니다. 이렇게 늦은 피드백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네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산은 해당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도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5분 발언 이전이 2022년에는 6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반면에
5분 발언이 하고 난 이후 2023년에는 4억 원으로 오히려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도 4.5억 원으로 22년 대비 1억 5천만 원 감소하였고요. 예산이 줄게 되면서 2022년에는 북부 남부 지역 28만 제곱미터 도로환경 정비 사업이 2023년, 2024년에는 진행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읍면동 재배정액 또한 3억에서 23년도에 1억, 24년도에 2억으로 대폭 감소했거든요. 좀 의회의 재원을 확실하게 받아들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3년 예산이 보통 그 정부 긴축 예산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때 많이 보조금이 삭감이 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조금 쪽이 상당히 많이 깎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예산 지출을 어떻게 줄일까 하고 하던 중에 불효 불급한 부분부터 이제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2억 원 깎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그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네, 불효불급하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북부 남부 지역에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풀이 2년 동안 그대로 자라게 두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네. 어떻게든 더 제출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2025년에는 5억 원의 예산이 한정됐습니다.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요청하겠습니다. 예. 2022년 11월입니다.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아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평등한 중식비 지급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5분 발언 이후에 2022년 12월, 2023년 3월 근로자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다가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24년 3월 마지막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 논의의 결과는 예산부서와 협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부서와 어떻게 협의되었을까요? 저도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중식비 지급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근로자 노사 협의회 통해서 몇 번을 협의를 해서 그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전적으로 또 시비가 들어갈 문제고, 그래서 그 예산 사정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산이 투입되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간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23년, 24년 예산에 적용되지 않았고요. 25년에도 당연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든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네, 유의하겠습니다. 예.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소통 시스템을 좀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2년 12월입니다. 박영기 의원은 시정질문 후속 조치 검토 결과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보분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당시에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젊은 예술인 정착에 대한 제언을 주셨는데요.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젊은 예술인 정착에 관련된 체계 구축이나 회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젊은 예술인 정착의 난이도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세명대학이나 대원대하고
그 협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2023년에 세명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과 지역문화정책 포럼을 공동으로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세명대하고 이제 과거에 없었던 그 문화적인 협력,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 영상 아카데미 교육에 세명대학교 영어 웹툰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을 보조 강사로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세명대는 학생들이 그 실험영어 연구소라는 걸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가지고 영상 제작 활동을 같이 한다든가,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연기예술학과 재학생들 보조 출연 약 한 40명 시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대학 간의 협력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박영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협력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협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들이 이 젊은 예술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좀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난이도도 여쭤봤었는데, 난이도 같은 경우는 주제는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업이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에 세명대학교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학과 학생들이 보조 강사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게 참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천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박영기 의원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더불어서 지역 예술인들의 고충을 듣고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한 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을 어떻게 그들의 고충을 듣고 지역 예술의 발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서에서 얘기한 예술인들과의 소통은 원탁회의가 거의 유일했다고 보고요. 그 또한 23년도에 5회를 진행했는데 5회 내내 20명, 회의 한 번 하는 당 4명씩 참여했고요. 24년도에는 총 7번 진행했는데 28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지역 예술인들을 대표하는지도 사실은 조금 불가피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 내용의 주제 또한 살짝 지역 예술인들의 고충이라는 개념에서는 벗어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사실 그 원탁회의 결과가 그렇게 좀 많은 예술인들이 참가를 해서 원활한 그런 활성화된 어떤 논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그 논의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게 그 활동의 장,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공연의 장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 이제 지역 축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우선적으로 이 활용을 하자 하는 걸 대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벚꽃 축제라든가 이제 각종 그 기회 때마다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예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이 그림 그리기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행사를 더 많이 열고, 그래서 지역인들이 우리 예술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 원탁회의에서 나온 대표적인 주제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오탁권 문학상 제정이 지역 예술인들의 고충과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콘텐츠 및 사업 추진 방향성에 대한 논의. 시장님,
박영기 의원이 얘기했던 지역 예술인들의 고충을 듣는 것과는 아예 주제가 좀 상이했다. 대신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정말로 그 우리가 목표한 바와 같은 그런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위한 공연의 장, 문화의 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연의 장과 문화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예.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문화재단의 23년 총 예산 44억이었고요. 지역예술인 육성 예산은 6억, 약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박영기 의원이 시정시 5분 발언을 통해서 예산이 늘었는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24년에도 여전히 14%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예산이 증가하진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시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올라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효율성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봐야 할 것은 예산의 확장성이 없는 한 그들에 대한 추가적인 활동의 장을 열어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기 의원의 그런 5분 발언이 정확하게 예산적으로 투영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열었다는 것이 예산으로 좀 확인되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2021년보다 올해 그 예산이 이제 지역 문화 예술인을 위한 그 예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했고요. 또 특히 이제 청년 예술인 그것이 한 6천만 원 정도 24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확실히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 창달, 지역 문화 창달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가용한 예산이 주어지는 대로 여유가 있는 대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문화 창달 쪽으로 많이 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제는 의장의 자리에 와 계신 박영기 의원님의 면을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1월입니다. 김진환 의원께서는 제천시 응급의료 환경 개선 건의라는 주제로 제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내용 중에 특히 설치 의무는 아니지만 시민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시장님 지금 경로당 점심 제공 사업 굉장히 흔하고 있죠. 네. 예. 김창규 민선 8기 체제하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하는 그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라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2023년에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141개소 1일 이용인원 2,000명, 연인원 17만 명이 경로당 점심 제공을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거든요. 2024년에는 전면 시행으로 256개소 연인원 60만 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정책은 순풍에 돛단 듯이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연인원 60만 명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입니다. 경로당 자동 심장 충격기 예산 투입은 0원입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간이 만 2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김진환 의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보면은 이게 보통 고가가 아닙니다. 한 대에 2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그리고 그것도 관리비가 보통 또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10년마다 자동 이 제세 그거를 바꿔야 되는 기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드를 매 2년마다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또 10만 원씩이나 되고요. 그리고 또 각종 그 부품들 바꾸는데도 또 비용이 보통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 이제 활용을 했는데 확인을 했는데 500인 이상 500호 이상 되는 그 공동주택 거기에는 이제 이 관리사무소에 한 대씩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몇 년 동안 이 사용 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예산이 이게 작다면은 그게 이제 설치되는 게 좋은데 그 예산이 워낙 많이 들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참 저희로서는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자동심장 충격기는 많이 사용이 안 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하는 곳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봐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상호 상대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가장 효율성이 낮더라도 그러면 보장돼야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 회원 수가 많은데 그 중에 일차적으로 한 10개소 정도 골라서 내년도에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돌봄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시행 시 위험할 수 있기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필수라고 김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2024년 현재 어린이집 51개소 중에 단 2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 돌봄센터는 9개소 중에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서 답변을 들은 바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산 얘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어르신분들이 이 기계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답변도 있었어요. 예. 잘 이용하지 못한다면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운영비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위험에 두는 것도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방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참 부담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안전보다 우선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 10대 정도 먼저 우선 설치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비율을 점점 늘려서 제천에 살고 있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네. 안전에 유의를 좀 해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세 동기는 안 쓸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김진환 의원님은 재원이 2년 전에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했다면 우리 시민들은 조금 더 안전한 제철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는 얼마 전에 구급차의 명지병원 신속 진입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의회의 목소리에 조금 더 집중한다면 제철의 안전도는 훨씬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의회의 목소리에 더 많이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2월입니다. 한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천시 지역 경기지도 개발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3조 원 투자 유치와 1,500만 관광객 유치라는 양대 기조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실까요? 맞습니다. 제천시에서는 투자 유치, 관광, 행사, 축제, 스포츠 경기 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저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제가 시장님께 원하는 답변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5개 체육대회 유치와 1천만 명 관광객 방문으로 제천시의 직접 소비 효과와 간접 소비 효과에 대한 총액은 얼마일까요? 2024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 한 106개 정도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55만 명 정도 그 관광객 유치를 해서 약 한 1,300억 정도 직간접 소비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전체 아니, 관광객은 관광객 1,000만 관객 유치를 통한 직접 소비 효과나 간접 소비 효과의 창출.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일반 관광객, 특히 제천 지역 같은 데 와서 오는 관광객은 한 4만 한 7, 8천 원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가동률이 낮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관광 생태계를 고부가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각 분야별로다가 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은 한 분이 오시면 한 24만 원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점차 그 가동률이 높아지는 걸로 이제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답변은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몇 년 내에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그 제천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목표로 지금 이 관광 환경을 갖춰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1,500만이 유치가 되고 10만 원씩만 또 다른 데는 또 그렇게 또 쓰고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 같은 데는 워낙 또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각종 그 여건을 감안하면은 10만 원 정도 쓰고 가게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잘 추진을 해서 10만 원씩만 쓰고 가게 하면 이게 1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GRDP가 약 한 3조 약간 넘는 걸로 감안을 하면은 이 부분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시장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제가 드렸던 질문의 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요. 체육대회의 경우 지금 1,300억 정도 얘기하셨는데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은 24년 315억 직접 효과, 1,002억의 간접 소비 효과를 거두었다고 저에게 그 보고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숫자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시 지역 경기 지표가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시장님이 계획하신 이 원대한 내용들이 보다 시민들에게 신뢰성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시점에 맞는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때 제주 10만 원씩 쓰는 곳도 있고 또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4만 7, 8천 원 정도 쓴다고 하는데 시기나 이 관광 행태의 개선에 따라서 그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장님의 예측이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는 제천의 경기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게 한명숙 의원님이 얘기하신 제언의 주제였습니다. 한명숙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2024년 2월에 저희가 이 제언을 받아들여서 2023년도 3월경 1차 추경이죠. 이것이 마련이 되었다면 6개월 정도의 용역이 걸렸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2024년 하반기쯤에는 과연 우리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소비 효과를 창출했는가를 보다 직관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서 그 성과가 어떤지 그거를 바로 알고 싶은 것이 이제 저희의 희망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신뢰도가 높은 통계를 확보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표본이라는 게 매 지표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 변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래서 또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떤 꼭 필요한 지표는 뭔지, 그다음에 그것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통계청 같은 경우에
이 통계 분야에 일하고 있는 분들만 해도 6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상만 해도 4,5천억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일단 비용은 적게 들이고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그 지표는 우리가 확보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돼가지고 일단 용역을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것도 또 2억 원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2억 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워낙 이 표본이 다 유동적이고, 그리고 또 그거를 했을 때 신뢰도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걱정은 많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실시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은 아무래도 행정부까지 넓게 가 있는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부서에서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통계청이나 이런 곳의 예산이나 조금 더 많은 지식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 확인은 하지 못하지만 그 내용이 충분히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과연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경기 지표를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시장님께서 이제 시민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낸 체육대회와 관광객 유치로 인한 소비 창출 효과를 시민들에게 성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시민들에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바는 그 금액이 정확하게 살충될 금액이 아니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살짝 그런 마음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제언이 반드시 용역으로만 표현되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에 있어서 한명숙 의원님과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신 한명숙 의원님과 자주 소통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투자유치액이 창출하는 GDP 효과, 그리고 또 관광객 1,000만 명이 창출하는 GDP 상의 성과,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2024년 4월과 7월 수치 너머로 드러나는 신동마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산업단지 문제로 인해 미당천에 오염이 발생하는 문제를 5만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제천시와 충청북도 북부출장소는 합동점검을 2차례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미당천의 오염 문제의 원인이 상류에 있는 산업단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산업단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게 맞을까요? 네, 저희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오염 원인으로 미당천의 오염이라는 결과가 발현되었고, 이 오염을 인지한 시민이 민원을 주셨다. 이게 이 문제의 전체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산업단지 관리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충북도죠. 충청북도에 있죠. 예, 도관할입니다. 산업단지 내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점검이라고 한다면 제천시가 할 일은 충청북도가 하는 일에 대한 업무 협조입니다. 그렇죠. 동의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책임은 틀림없이 도관할이거든요. 우리 제천시에게는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검 인원을 보면 8월 달에 진행한 1차에서는 도에서 2분, 그리고 제천시 7분 직원이 나가셨고요. 11월에는 도에서 1분, 제천시에서 역시 7명분이 나가셨습니다. 업무 추진도 제천시 투자유치과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과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유치를 통해서 제천의 경제가 창출되는 것이 목적인 부분이거든요. 환경으로 인해서 제약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투자유치까지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맞진 않았고요.
인원도 제천시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미당천 오염에 대한 원인 규명이 목적이었다면 제천시청 주도의 합동 점검이 아니라 그거보다 앞서서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업무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도 먼저 보낸 그 시민들의 항의 또 의원들의 그 질타 이런 걸 듣고 나서 사실 저도 상당히 좀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화도 냈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부출장소에 이 화가 하나 환경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후로는 뭐 이쪽에 올려는 그런 환경지 직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국공무원 하나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안 된다. 최소한 2명은 보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동의한 게 9급 직원을 7급 직원에다가 보내주마.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됐는데 그것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사 때 대거 인원을 이 파견 동원하게 된 이유는 어차피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라도 보조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네. 요청하신 바 9급 직원이 7급으로 더 업무에 능숙한 직원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이 제천시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 관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천시 직원 7분이 나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충청북도에서 관리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본질은 서포트를 지속한다고 해서 이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본연의 관리 권한이 있는 충청북도 북부 출장소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정되거나 인원 배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이 할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은 굳이 번거로운 일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천시 일인데 그럼 제천시 공무원이 손 놓고 있어야 되냐? 저는 그렇게 또 보진 않습니다. 물론 하긴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아니니까 회피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제천시 7, 8명 나가서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소명을 가지고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 하얗게 둥둥 떠다니는 게 산업단지에서 내려온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염 물질이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물고기 폐사한 것을 그대로 두면 더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저거 다 제천시청 공무원분들이에요. 제천시청 공무원 보호해야 됩니다. 잘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저질 일을 내가 스스로 치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결과를 자기가 처리해야 된다면 너무나 힘든 일이겠죠. 이런 직원들 시장님이 직접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맞으시죠? 예. 시장님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서 불필요한 인력 낭비도 줄일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충청북도 북부 출장소 환경건설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는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근데 와서 근무하고 계신 과장님은 현재 토목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7급 공무원 분께서도 와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근무 연수가 3년 정도 되셨고요. 그 앞선 2년 동안의 근무 내용은 그 보조금 사업을 하셨고 실무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님께서 노력을 한 것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요. 앞으로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쏟아붓는 행위를 줄이고 공무원을 보호하고 또 제천시가 가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 권한을 가진 충청도에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강하게 임하겠습니다. 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죠? 건강이 왜 안 좋아요? 괜찮으세요? 씩씩하셔서 저도 너무 보기 좋고요. 혹여나 오늘 시정질의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내심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부대의회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수많은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속하게 해결된 사안도 있었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 제안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소통, 즉 피드백의 부재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한 내용이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한 정책 제안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안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하나의 제안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2025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동행하는 동지이자 식구이며 시정 발전의 양수레바퀴로서 경제적, 사회적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최대한 협조해 왔음을 자부합니다. 본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각을 한 것이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회가 내민 손을 집행부에서 잡아주실 차례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면서도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또한 의회 제언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정책을 함께 추진을 안 한다면 우리는 보다 나은 2025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곧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법보다 더 중히 여기고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시장에 더 많이 접목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